안녕하세요. 조영기입니다. 오늘은 금년도 남북관계 또는 미북관계에서 최대의 화두였던 북핵 폐기와 관련된 문제를 좀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잡은 제목은 북핵 폐기 새 길을 찾자라는 제목입니다. 금년에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4월 27일, 5월 26일,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남북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 세 번의 정상회담을 했고,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또 김정은이하고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날 만나서 미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정상회담 한 거의 핵심이 뭐냐면, 저는 북한 비핵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북핵 폐기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북핵 폐기의 길은 점점 가물가물해지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있고 나서 김정은이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도보다리 걸으면서 우리 북한이 김정은이가 1년 이내에 핵 폐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북한이 또 9월 19일 날 평양 선언 이후에 트럼프 임기 내에 또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다. 벌써 말이 이렇게 바뀌어요. 저는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는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반증한 거예요. 근데 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했는가? 누가 또 만들어낸 뉴스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낸 뉴스를 가짜 뉴스라고 그러잖아요. 페이크 뉴스. 지금 보면 이 페이크 뉴스 누가 만들었는지 저는 정말 의심스러워요. 제발 우리 정부가 아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자랑을 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굉장히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금년 들어서 핵실험도 한 번도 안 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가 한반도의 평화가 오는 거 아닌가. 그리고 평화가 정착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 굉장히 미국에 있는 MBC 방송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라는 곳에서 크리스티나 베리얼이라는 연구원이 분석을 했는데, 북한이 왜 1년 동안, 금년 1년 동안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다. 북한이 지금까지 잠잠했던 의도는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이런 잠잠한 것만 믿었던 거 아닌가. 근데 북핵 폐기에 대한 걸 믿었는데, 이 베리얼 연구원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 이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같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같은 거를 하지 않은 거를 이제 아마 군사적으로는 무기 전시 또는 이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2017년까지만 해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과 관련돼서 연구 개발에 몰두한 이후에 이제 완성됐다. 그래서 지금은 2018년부터는 북한은 어느 단계로 들어가는가? 대량 생산 단계로 들어갔다. 이 이야기가 김정은이도 고백을 했어요. 금년 2018년 김정은이가 신년사 할 때, 신년사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는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 그리고 남북 공조, 민족 공조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이제 줄여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핵
핵 있는 상태에서 민족 공조를 하겠다라는 건데, 한국은 핵 있는 상태의 민족 공조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또는 한국에 있는 일부 친북적인 정향을 가지고 있는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핵 있는 상태보다는 어디? 민족 공조에 방점을 두고 민족 공조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금 핵을 뭐 작게는 20발, 많게는 뭐 100여 발 지금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조금 진실되게 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제 북한 핵공갈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노출됐다. 위협을 받고 북한 핵공갈에 직접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직접 노출되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딱 들고 백령도 줄래, 서울 불바다 될래 라고 공갈을 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의 노예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자유를 누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인가와 관련된 것. 자유나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김정은의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이 상태를 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국민들에게 선전선동하고 있어요. 잘못 선전선동하고 있어요. 평화가 왔다, 평화가 왔다. 여러분 지금 매일마다 우리 2018년 한 해 동안 청와대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뭐예요? 평화, 평화, 평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평화가 핵위협에 노출된 이 상태가 과연 건강한 평화인가 아니면 불안한 평화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전혀 고민을 안 한 것 같아요. 자, 현 정부, 제가 좀 지나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김정은은 핵 자체를 뭐로 보느냐면 자기 최상의 보험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을 꺼리고 있지만 많은 외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자랑스럽게 2012년 4차 핵실험하고 난 뒤에 북한이 2012년 또 2013년에 헌법 개정했는데 헌법 개정 전문에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자랑스러운 핵 보유국이다. 라고 헌법 전문에 명기해놨어요. 근데 이 지금 명기해 놓은 거를 우리는 그 사실 자체를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핵 있는 상태의 민족 공조를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 우리가 지금 민족 공조를 강조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고 그러는 거가 제가 봤을 때는 매우 매우 어리석은 행동인 것 같아요. 정부는 북한의 핵 이런 위협에 대비하기보다는 민족 공조에 도취해서 대화를 통해서 핵 폐기를 하겠다라는 망상 또는 환상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북핵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전 다 넣고 말씀드립니다. 문 대통령이 9월 평양 3차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8.15 경축사 할 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민족 공조를 강조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김정은의 신년사가 핵 있는 상태의 민족 공조였고 또 헌법에도 지금 명기를 시켜놨어요. 근데 없을까요? 좀 속된 표현을 해서 아마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속되다고
저를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대화를 통해서 북한 핵을 폐기시키겠다? 개가 웃을 일입니다. 속된 표현이었어요. 개가 웃을 일. 이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그가 기고만장한 태도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굴복했어요. 26일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개성에 있는 판문역에서 했습니다. 남북 한 100여 명 정도 대표들이 참가하고 러시아 사람들도 오고 그랬대요. 이때 북한 측에 우리로 치면 차관, 북한 철도 성의 부상이라 우리로 치면 차관입니다. 김윤혁이라는 차관이 우리는 장관 갔는데 이 지금 차관 나와서 이제 경축사 하는 겁니다. 안 될 걸 뻔히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남의 눈치 보며 주춤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의 때로운 통일 열망을 실현할 수 없다. 통일 연방을 실현할 수 없다. 통일 연방을 연방공화국 만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통일부가 통일 연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통일부는 또 이걸 또 북한 비위 맞추느라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통일 열망으로 수습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요.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나라의 모습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북한 오늘 주제가 북핵 폐기 세기를 찾자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2016년 북한이 2월달 그 4차 핵실험하고 난 뒤에 남북한 간에 핵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비교를 하니까 한국이 100이고 북한이 130이에요. 재래식 무기는 우리에게 뒤지지만 비대칭 전략인 미사일이나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북한의 군사력이 높아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9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하고 거기서 또 제일 먼저 군사 합의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고 뭐 연방의 GP 뭐 폭파하고 뭐 이런 이벤트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북한 핵을 폐기시킬 것인가? 저는 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국제 공조에 의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가는 것이다. 철도 도로 착공식 같은 거 이런 이벤트 행사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전투력, 안보력을 심대하게 훼손시킨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남북한 간에 맺은 군사 합의서 하나 있어요. 이 군사 합의서 지금이라도 당장 폐기를 해야 된다. 북한의 핵이 폐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건 저는 남북한 군사 합의서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세 번째는 남북한 간에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라는 거.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 이 환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연방제 통일이라는 의미는 북한의 적화 통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회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재산 다 뺏겨요. 정말입니다. 이거 안 해야 돼요. 연방제 통일 환상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통일은 어떤 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북한의 핵 공갈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핵 공갈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이 핵무장을 하든지 아니면 한미 동맹을 강화시켜서
대한민국 땅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서 북한의 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남북관계에서 최대의 화두는 남북 정상회담 또는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는 것인데 이 길을 지금 하나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옛날에 잘못된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새 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네 가지를 제시를 한 겁니다. 첫 번째, 국조 공조를 강화해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자. 두 번째는 연방제 통일, 군사합의서 폐기하자. 세 번째는 연방제 통일의 환상에서 벗어나자. 네 번째는 정말로 죽는 거. 핵무장해서 북한하고 우리도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